이제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얘기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 오늘 함께하고 있는 전라남도 교육청의 영상을 통해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우리 미래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나에게 로봇 친구가 생겼습니다. 답이 왜 이렇게 나올까? 정답이니까요. 같이 생각 좀 해보자. 문제는 혼자 풀어야 합니다. 친구가 생기긴 했지만 어쩐지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넌 내 마음을 너무 몰라. 마음? 세상의 모든 정보가 모두 여기 있는데요. 그게 다가 아니지. 너도 같이 가자. 전남교육 만나러. 전남교육? 네, 이렇게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또 함께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영상을 통해서 잠시 보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찾아가는 교육 정책 설명회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 설명회의 꽃이라면 사실 여러 가지 강연도 있습니다만 학부모 여러분들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정책에 반영하는 이 소통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역시 전문가 여러분들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좀 전에 강연을 통해서 먼저 만나뵌 분도 있는데요. 그래도 직접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혜린 과장님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 고교교육 혁신과장 김혜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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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전라남도 교육청 진로진학팀 장학관 황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줌으로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반겨주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도 한 번 더 인사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 교육학과의 송혜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세 분 모시고 다양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사실 지금 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댓글들을 올려주고 계세요. 이승군 학부모님께서는 갈수록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살아가야 할 아이들 머리 무거운 시간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래서 먼저 무거운 얘기보다는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뭐 올라오시는 분들마다 말씀 주셨습니다만 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나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손잡지 못하고 이렇게 좀 지냈어요. 예. 그러나 언젠가는 좀 벗어날 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교육정책 설명회도 예전처럼 수없이 많은 학부모님들 직접 보면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하고 있는데 세 분께서는 네, 그 시간이 오면 좀 뭘 먼저 하고 싶은지 가볍게 좀 먼저 여쭤볼까요? 네, 교육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먼저 여쭤볼까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여행들 많이 가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여행 되게 가고 싶은데 솔직히 일상적으로는 그 도시락을 그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4인 뭐 그런 기준도 있고 저희도 또 이제 특히 정부 부처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거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식사를 거의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쓰레기도 너무 많이 나오고 도시락 그래서 그런 일상 속에서 예전에 했던 것들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끄떡끄떡하세요. 네, 장학관님께서는요.
예,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는 프로그램들을 적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코로나 상황 이후에 고등학교 학생들을 직접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지 못한 게 정말 아쉬워서요.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학생들 대상으로 직접 대면하고 아이들하고 좀 소통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좀 해보고 싶은 게 교육청 일하면서 느끼는 소회입니다. 네, 정말로요. 저도 청소년 여러분들과 행사 참 많이 했었는데 요즘 아이들의 목소리를 못 듣다 보니까 기운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요? 네, 저희는 주말에 직장인들이 대학원에 다니는 데서 제가 좀 가르치고 있는데요. 작년에 입학한 학생들이 올해 3학기째로 계속 줌으로만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년 과정인데 올해까지 그렇게 되면 한 번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빨리 마스크 벗고 치맥 타임 한번 갖고 싶습니다. 네, 네. 좋네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과연 이제 코로나 이 마스크에서 벗어나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할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이들과 함께 계획 세워 보시는 것도 미래를 좀 그리는 즐거운 일이 될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고교 학점제 그리고 미래 교육을 주제로 다양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줌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 미리 질문을 3가지를 받아봤는데요. 그 질문을 통해서 답변 듣고 또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저희 화면 통해서 질문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3가지 질문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예, 나왔습니다. 가장 위쪽에 있죠. 고교 학점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렇게 좀 총체적인 질문을 좀 주셨어요. 교육부에서 먼저 좀 답변 주실까요? 네. 고교 학점제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물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저는 학점제라는 게 결국은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성이라던가 재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학교에서 잘 키워주는 제도를 만들자, 이게 학점제의 가장 큰 취지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는 거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해서뿐만 아니라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런 기초 학력이나 기본 소양 위에서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의 아이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가장 잘 아시면서 또 가장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제 욕심인데, 대입이 물론 가장 제일 관심이 있으실 거고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특히 대학의 간판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보시고 우리 아이가 정말로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 요즘은 사실 워낙 사회가 어려워서 어떤 분야로 가도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도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재미나고 의미를 찾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아이하고 한번 계속 같이 얘기하시면서 그런 걸 찾아가면서 고등학교에 가면 그런 거를 위해서 어떤 수업을 듣는 게 필요할 수 있겠구나, 내지는 그런 걸 위해서 우리 아이는 어떤 고등학교에 가야겠구나, 이런 거를 찬찬히 한번 고민해 보시면 그게 결국은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게 되지 않을까. 다소 뻔한 답변인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마련된 것 같은데 마음이 무거워지죠, 조금. 네,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장학관님? 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는 불안하고 좀 답답하고 고민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나 학교는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준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안내하고 부모님들 교육까지도 이런 설명회나 또는 부모님들 교육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고교학점제 대비의 답은 하나입니다. 학교 생활에 충실하면 됩니다. 학교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안내받고 자기의 진로나 적성에 맞춰서 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 충실하도록 자녀들을 격려하고 자녀들과 함께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계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함께 도움 주셔야겠네요. 네, 선생님들께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함께 계시는데 교수님께는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질문 한 번만 더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두 번째 질문이 미래 관련된 질문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건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각 산업별로 굉장히 그 예측을 많이 하는데 교육 부분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그 코로나 시대 교육이 상당히 지금 다들 비대면으로 수업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대면으로 하는 수업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겁니다. 네,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디지털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이 또 새로운 형태의 학습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하게끔 부모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이죠. 근데 이게 뭐 전면적으로 대신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런 형태의 교육들이 계속해서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렇군요.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처음 이렇게 온라인으로 정책 설명을 했을 때는 이게 잘 되는 건지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기술적으로 어떤 걸 만져야 될지 그러셨다가 지금은 너무나 익숙하게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병행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질문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고교학점제 수강 인원의 차이에 따라서 좋은 성적 받기가 어렵습니다라는 의견을 내어주셨는데 아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교육부 의견부터 좀 김혜린 과장님 주실까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석사 9등급제가 사실은 이제 그 제도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필요성이 있어서 시작이 되기는 했는데 지금의 어떤 선택형 교육과정 체제 하에서는 분명히 바뀌어줘야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5학년도에 학점제가 도입이 될 때는 그 이제 선택 과목에 한해서는 모든 과목에서 석차 등급을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거고요. 현재도 지금 이제 모든 선택 과목이 다 석차 고등급이 나오는 건 아니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석차 고등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입이라던가 대입 전형 자료로서 활용되는 측면과 또 제도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조금 평가제도 개선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내년도부터 부분 도입이 시작이 되는데 그 부분 도입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부분 도입 계획을 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장학관님 의견 듣기 전에 지금 방금 이제 부분 도입 얘기를 하셨는데 유튜브에 그 이혜인 학부모님께서 현재 중2학년입니다. 아마 자녀분이 고3의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 전에도 점차 시행이 되는 건가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도 그러니까 그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이고요. 네. 근데 사실은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학점제가 작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는 내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점제를 이제 제가 설명을 오늘 드렸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내년도에 부분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핵심적인 게 뭐냐,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는 거냐 내년에 그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계획을 성안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고교 학점제 여러분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수강 인원의 차이에 따라 좋은 성적 받기가 어렵습니다. 관련해서 장학관님 의견 청취해 볼까요? 예, 실제로 그 고등학교 현장에서 그 대입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을 할 때 수강 인원 수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나면은 현재 9등급제인 상대평가제도가 이제 성취평가제라고 하는 절대평가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석차 등급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좀 적어질 것은 명확해지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부모님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내 자녀가 대학교를 가는데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어떻게 진로 설계를 하면 좋겠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인데요. 그런 고민들을 덜어들기 위해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이제 4개 권역에 진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부모님들의 진로 학업 설계를 돕고 진학 상담을 돕는 이런 대면 상담을 직접 하고 있고 온라인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나 이런 포털 같은데 전라남도 전남 진학 지원 포털, 진로 진학 지원 포털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상황은 그 대입 전문가들 또는 저희 교육청에서 그 작년부터 대학 입학사정관 출신 그 대입 지원관을 2분 채용을 해서 학부모님들을 돕고 있는데요. 그런 그 전문가들로부터 상담을 받고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지금 이 정책 설명에 전남 지역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시청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진로 진학 지원 포털, 전남 진로 진학 지원 포털로 들어가셔서 진로 진학 지원 센터에서 궁금하신 점 그리고 고민되는 점 함께 대면으로 혹은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으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채팅창에도 비슷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교 학점제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가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좀 생기더라고요. 한 번 과목을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고 그러면 어떤 진로, 분야 혹은 역량을 염두에 두고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이와 함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그래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 먼저 교수님께 좀 여쭤볼까요? 어떤 진로, 어떤 분야 아니면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이 미래에 중요할까요? 뭐 아까 어떤 진로 이런 거는 없기로 했는데요. 네네. 여러 가지 자기 꿈을 키워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도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으로 미래의 수요가 예측되는 직업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인 만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관리하고 예측하는 이런 분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학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학에서도 요즘에 애들이 공부하는데 온라인에 언제 로그인해 가지고 또 어느 때 제일 많이 포스팅을 올리고 또 얼마만큼 응답을 잘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 학생들한테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예측해주는 이런 것 분야가 학습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야가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는 데이터와 관련된 이런 분야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지금 저희가 미래는 참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래 직종의 한 60% 정도는 앞으로 현재까지 생겨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 그리고 뭔가 있으면 아주 그냥 민첩하게 찾아내는 능력이요. 또 하다 보면 막 아이들이 막 지치거든요. 근데 지치지 않고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자꾸 북돋아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업의 양상이 이제 많이 바뀔 거라고들 많이 하시고 실제로 바뀌고 있어서 우리 애들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고민들 많이 하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어쨌든 그 변화하는 양상들을 좀 함께 보시고 직업을 가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교 학점제 부분 한 번의 선택, 과목 선택이 미래를 좌우하는 게 아니냐 좀 두렵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부와 교육청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이제 걱정이나 염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데 저희가 이 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을 만들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교육부에 뭐 몇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요. 그 말씀드렸던 이제 뭐 900개 넘는 연구선도 학교의 경험과 또 현장에 계속된 의견 수렴을 토대로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희가 몇 번 학생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제 1, 2, 3학년 애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만나면서 이런 걸 이제 물어봤었어요. 과목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너무 어렵지 않았냐? 그러니까 선택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한 적 없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당연히 후회한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되게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는 근데 선택을 안 했으면 나는 내가 이 과목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게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몰랐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런 걸 안 해보고 대학 과목을 선택하는 게 자기는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만났던 아이들은 뭐 이제 원래 이과생이었는데 문과 과목을 들어보더니 문과로 바꾼 아이들도 있었고, 문과 성향이었는데 이과로 바꾼 아이들도 있었고, 또 이과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이제 과학 관련된 이제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아이였는데, 문과 과목 이제 언론 뭐 이런 과목을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자기는 그러면 과학 전문 기자가 돼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결국은 아이들은 언젠가는 굉장히 큰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학 전공이라는 그 큰 선택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다니면서 과목을 선택하면서 자기의 관심 분야와 자기가 나아갈 분야를 찾아가는 게 저는 훨씬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 과목을 잘못 선택했다라고 해서 고등학교가 뭐 망하고 이러는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개가 넘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듣게 되기 때문에 한두 과목을 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다 더해서 요즘은 또 뭐 공동교육 과정이나 이런 걸로 또 더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재미나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큰 두려움에 많은 기회를 놓치면 또 그것도 아쉬우니까요. 물론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안하긴 하지만 예, 마음을 좀 크게 먹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장학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문과, 이과 이 선택을 했던 그런 시대 사람인데요. 과거하고 지금의 우리 아이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진로나 직업과 관련해서도 그러고 대학교의 어떤 학과 선택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한 번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과거보다는 지금은 훨씬 더 개방적이고 또 좀 다른 그 학문 분야나 다른 진로하고 융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 부모님들께서 좀 지도하고 좀 관심 가져주실 분야는 한 번의 선택으로 뭔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 이런 사고가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기의 꿈, 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꾸준히 선택하고 새로운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그 관심들을 계속해서 기울여 주시고 아이들에게 격려를 해주시는 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분들은 줌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신데요. 예, 굉장히 경청을 하고 계신데 아마 얘기 들으시면서 질문도 있으시고 의견도 있으실 것 같아서 직접 여러분의 목소리를 좀 듣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마 미리 좀 종이에 질문 있어요라는 종이를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혹시 지금 질문 있으신 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열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지금 들어주셨죠? 저희 아마 제작진들께서 마이크를 열어주실 텐데,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화순 동복중 3학년에 재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 박승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질문이 네. 있으신가요? 예, 지금 이제 오늘 제 교육과정 바뀌는 걸 설명을 들으면서 되게 이게 정말 정착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대도시에서는 괜찮겠지만 저희 이렇게 농어촌 작은 학교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다른 학교에 가서 제가 아이들이 선택한 과목을 수강을 하러 갈 때, 대도시는 대중교통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만 저희 또 화순 같은 경우는 화순 관내에 고등학교가 4개가 있는데 2곳은 읍에 있고 두 곳은 각변단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혹시 아이들이 어떻게 이동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참 고민이 되고, 과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동이 개인적으로 학부모가 해줘야 된다고 하면 그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어떤 방법들은 있으신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이 비슷한 의견들을 많이 내어주고 계세요. 자학관님께 예. 여쭤볼까요? 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이제 전남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라고 하는 게 농어촌에 그 소규모 학교들이 많고 이 대도시 지역과 다르게 학교 간의 어떤 그 거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 환경적인 그 제약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전남의 아이들이 고교 학점제에서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야 하나, 이런 거에 대한 많은 고민과 그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전면 시행에 앞서서 그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작년부터 온라인 학습 카페라고 하는 걸 지금 현재 고등학교 90교 중에 40교 정도의 온라인 학습 카페를 이미 구축을 다 했습니다. 그 실시간 온라인 쌍방향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동 없이도 다른 학교에서 개설하는 이런 과목들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또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에서는 학생 간의 교통 이동편까지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이런 실험적인 노력들도 한번 해보고 전남의 아이들에게 전남의 여건에 맞는 가장 좋은 그 교육과정 제공 모델이 무엇인가 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전에 그 충분한 그 연구하고 그 현장 적용을 통해서 답을 찾아서 전면 시행이 됐을 때 전남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니까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더 덧붙일 내용은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갈까요? 예.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있어요? 종이를 들어주시거나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 예, 들고 계신가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모두 다 충분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한 분 계시네요. 예, 저희 들어주셨는데요. 저희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강양 용광중 2학년 세풍초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김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정책 설명회를 좀 듣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책들이 바뀔 때마다 학부모들도 혼란스럽고 저희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헷갈리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정책이 미리 뭐 선도 뭐 계획을 짜시고 준비를 하시고 정책을 일반하시는 거지만 그걸 맞닥뜨릴 때 정작 뭐 중학생이 됐을 때 자유학년제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됐을 때 고교 학점제 그걸 맞닥뜨렸을 때는 이미 좀 늦은 감이 있어서 교육이 사전에 초등학교 5, 6학년 때 중학생이 되면 자유학년제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 설명이나 교육 그다음에 고교 학점제가 진행된다는 거를 중학교 때 미리 이런 것들이 안내되고 사전 교육이 있고 설명회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좀 많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설명회를 통해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지 않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잘 모르고 있다가 막상 그 시기에 닥쳤을 때 나만 늦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혼란도 겪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명회나 교육 같은 게 미리미리 시기 적절한 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을 내어주셨네요. 예. 네, 일단 교육청에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학생들이 가장 혼란을 느끼는 게 이제 학교 급이 달라지는 전환 시기에 굉장히 혼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고교 학점제하고 관련해서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와 중3 학부모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설명회를 굉장히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이 대면 집합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로 저희 전남에 그 구성되어 있는 대입 현장 지원단 선생님들과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을 해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대폭 늘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저도 조금 덧붙이고 싶은데 학부모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이제 학생들에 대한 안내는 이제 장학관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전환기에 교육과정에 아예 반영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 굉장히 큰 제도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해서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교육정책 설명회도 그런 일환으로 진행이 된 거고.
있고 학부모님들은 못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아이들이 많이 본다고 하는 웹드라마 같은 데서도 학점제 주제로 만들어서 했었고 올해도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막상 현장에 나와 보면 현장에서 속속들이 그런 걸 다 알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17개 시도교육청의 장학사님들하고 좀 더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저희가 만드는 것들을 좀 더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학생들도 함께 참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예, 뭐 웹드라마 이런 것들도 함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지금 이승군 학부모님께서 교육 정책 또한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돼 있는지 먼저가 아이들이길 바라요. 이런 의견을 함께 주셨습니다. 교수님 혹시 그 이제 여러 가지 교육 정책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기술 혁신이라든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등등등 해서 미래 시대의 우리 교육 정책 혹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가야 할 방향들이 좀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오늘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예전에 이 고교 학점제 정책 토크 콘서트 이런 거를 교육청에서 할 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뭐 교육장님이나 교육부 장관님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직접 오셔서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1, 2년 지나서 오늘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니까 굉장히 앞을 내다보면서 아까 학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분차분하게 준비하고 또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점들도 좀 한번 짚어보면서 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보고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보면은 이 교육이 보면 뭐 백년지 대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뀌면 바뀐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이렇게 저희가 뭐 두들겨 보고서 건너는 그런 심정으로 정책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게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오늘 뭐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전남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좀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질문도 미리 좀 저희가 받았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줌으로 여러 가지 질문 주신 저희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고교 학점제는 대학교처럼 내가 강의를 선택해서 듣는 건데 만약에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거나 혹은 너무 성적이 나쁘게 나와서 재수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두 분 중에 한 제가 분께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인데 필수 과목을 이수를 못했을 경우 그리고 이제 성적이 너무 나쁘게 나왔을 경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 이런 필수 과목을 그러니까 공통 과목을 이수를 못하는 상황이 사실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교육과정 편성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학교를 다니다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이 학교에서는 이미 필수 과목이 끝났다. 이러면 이제 이수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이제 캐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가지고 있는 온라인 수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걸 듣고 이제 이수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미 현장에 지금 있고요. 두 번째는 성적이 너무 나쁘게 나왔을 때 재수강이 가능하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점제가 도입이 됐을 때 최소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을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수업을 아까 원칙은 보충 이수입니다. 그래서 보충 학습이나 보충 과제를 하면 이제 A, B, C, D, E 중에서 원래는 이제 E 밑에 건데 그게 아니라 E를 받게 되는 그래서 학점은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근데 간혹가다 이제 대학에도 보면 학점이 뭐 한 B나 C 정도인데 그거에 만족을 못해서 내가 A 받으려고 다시 듣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고등학교에서는 허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않을 생각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너무 성적이 나쁘게 나온이라는 거는 이제 최소 학업성 수준에 도달을 못했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보충학습을 듣는다. 근데 예외적으로 저는 이거를 보충학습 정도로 안 하고 한 과목을 다시 아예 통으로 다시 재수강하고 싶다라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그거를 허용한다면 그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이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채워야 되는 학점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재수강을 굉장히 많이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교육청의 입장에서도 학교 현장에 실제 운영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재수강하는 건 현실적으로 학교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학년이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교육청은 교육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서 학생들이 보충 이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미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전에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하는 그런 정책들을 잘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사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살기 위한 교육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입시를 빼놓을 수 없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송혜득 교수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학생들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학생들이 들어야 될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듣고 싶어하는 과목들 따라서 아마 듣는 학생들도 많이 생길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왜 그거 들었니? 그러면은 그러게요,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과정입니다. 이게 과정이다라는 건 분명하고요. 진짜 중요한 건 저는 입시라는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가 그 방학 때 애들한테 시간표 짜라고 하잖아요. 시간표. 예,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네, 그다음에 무슨 공부를 하고 또 언제 자고. 근데 이건 시간표가 아닙니다. 네, 이거는 시간표가 아니고 학습 계획표를 짠다라고 하면은요, 자기가 이번 주에 뭘 공부하고 거기서 어디까지 했고 뭐가 안 됐는지를 짜는 게 이게 학습 계획표거든요. 학업 시간표 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되면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학생들이. 그래서 어떤 과목을 듣고, 네, 어떻게 과목들을 들었을 때 이런 과목들에서 내가 원하는 진로로 찾아갈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보면서 점검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보고서 어떤 게 좀 잘 안 되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이 포트폴리오가 잘 되려면은요,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 과목에서 들었었을 때 내가 뭘 했었는지를 다 기록으로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야만이 나중에 실제 입시 때 보면은요, 요즘 보면 저희도 이제 대학에서 입학 사정관이라든지 뭐 수시 통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그러는데요,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과목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그래서 그게 자기가 원하는 진로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 잘 설명할 수 있는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그러면 야, 이거 다 누가 하냐, 이거 학원에서 해줄 수도 있어요. 학원에서 해줄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냥 무조건 공부만 해라고 하지 마시고 어떤 과목을 듣고 있는지 좀 곰곰이 옆에서 아까 제가 흑동거래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애를 그냥 위에다 태우고서 그냥 1년을 넘게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번 나가서 숨을 쉴 수 있도록. 그 정도로 더 많은 관심이 이제 또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래 교육에 맞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 진로 그리고 지도, 우리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함께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아마 우리 교육부, 교육청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또 완전히 충분하진 않겠죠. 계속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예, 어느 정도 좀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과연 교육을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메시지를 잠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마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자들께서도 여러분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메시지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예. 우리 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 메시지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카메라가 잘 보이게 들어주시면 제가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적어주고 계시는데 과연 교육은 무엇인가? 네, 우리가 늘 알다시피 교수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교육은 100년째 되게,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적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하게 적고 계시는데요. 오늘 예, 지금 학부모님 한 분께서 질문이 있으시다고 해서 저희가 한 분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모든 교육 정책이 공교육 현장에서 충족이 돼야 하는데 요즘 펜트하우스나 스카이캐슬 같은,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교육은 무엇이다 메시지를 들어주셨는데요. 교육은 사랑이다 이런 메시지도 주셨고요. 그리고 윤상미 학부모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하는 학생들이 정말 제대로 이용하도록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네, 연결이 됐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장성의 진원 동초 5학년 그리고 담양 한재중학교 2학년의 자녀를 둔 학부모 문홍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그 아이들이 타학교 수업이라든지 이제 전문가 수업이라든지 또 이제 온라인 수업을 선택해서 이수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도시나 이렇게 수도권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학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제 저희 전남 같은 경우에는 더 걱정이 되는데 이런 수도권과 그 농어촌의 그 거리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들이 있으신지 알고 싶거든요. 네, 역시 지역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죠. 예, 일단 그 전남교육청의 상황은 그 학부모님 계신 환경처럼 그 소규모 농어촌 학교들이 많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의 실시간 화상 교육에 이게 다른 지역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은 그 부모님들이 지금 그 줌으로 지금 이 설명회를 듣고 계시지만은 숫자가 적을수록 효과가 더 높습니다. 30명, 40명 인원이 더 많아지면은 실시간 화상 교육의 효과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 교육은 전남이 더 강점을 가질 수 있고요. 이런 온라인 교육을 좀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교육감님 장서군 교육감님께서 전남대학교하고 이 고교 학점제 관련한 협력 모델을 위해서 그 MOU를 체결하셨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곧 있으면은 고등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뭐 인공지능 수학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하기 어려우신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요. 그런 과목들까지도 대학의 교수님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소규모 학교에는 선생님들 숫자가 적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설할 수 있는 과목 수나 이런 것도 적은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교원들을 그 학교에 배치를 할 때 기준이 그 학급 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면 당연히 선생님이 적어지는 이런 구조였었는데 이게 학점제 같은 정책적인 요소를 고려를 하면 그런 교원을 배치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바꿔주는 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문제라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교육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관계부처랑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런 새로운 수요를 반영을 하는 교원 수급 기준을 만들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질문까지 좀 받아봤고요. 좀 전에 열심히 적어주셨는데 교육이란 인생 삶의 변화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교육이길 바라요. 교육은 모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곳이고 자존감을 높이는 장이다. 교육은 달리기다. 네, 이런 메시지를 또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분께 간단하게 이렇게 소통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좀 여쭙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교수님부터 여쭐까요? 찾아가는 교육 정책 설명회인데요. 이게 교육 당국이나 뭐 교육청만 찾아가서 소용이 없고요. 여기 오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함께 찾아가 주셨어요. 서로 이렇게 함께 찾아가야지 손뼉이 마주쳐야지 비로소 교육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아이들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더 학부모님들께서 좋은 관계 만들어 주시고 힘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장학관님. 예,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남 교육이 전남의 미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역 사회를 살려나가는 것도 전남 교육이 중심이 돼야 되고 바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람직하게 성장하고 이 지역 사회를 지켜가는 이렇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교육청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은 학부모님들도 함께 교육의 동반자로서 힘을 보태주시고 전남 교육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좀 계속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꽤 오랜만에 이제 학부모님들 이렇게 뵙고 저희 그 종합추진계획 발표하고 나서 학부모님들 만나는 건 저는 처음이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굉장히 교육부가 멀리 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학부모님들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각종 자료도 그렇고 제가 그거를 말씀 못 드렸는데 고교학점제 그 SNS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도 있고 페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구독자 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그 재미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팔로우 해주시면 거기에 이제 각종 사례들 많이 있고 또 의견도 주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고교학점제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저희도 진짜로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실 만한 그런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선희님께서 마주치는 손뼉이 되게 많은 관심 갖겠습니다. 이렇게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교육을 위해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 교육부,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역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구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참석하신 분들께 만족도 조사 안내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설명에 참여해 주신다면 저희 더 좋은 설명을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위해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손인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